네, 안녕하세요. 영화 담비 배급을 맡은 신배급한 시네보배의 신민경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담비 속 여름내의 김준희 감독님 그리고 손님의 김민근 감독님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관객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들을 좀 위로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위로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름내와 손님은 특히나 또 마음 한 구석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온기로 채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들께서는 이제 저희가 시네보배 순회 상영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제가 아닌 일반 관객들을 만나는 첫 무대인데 혹시 또 어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손님 연출을 맡은 김민근입니다. 영화를 이제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영화제라는 곳에 가지 않으면 그런 많은 관객들이랑 소통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제가 만든 영화를 통해서 또 관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저한테는 뜻깊고 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김민경 감독님과 비슷하게 또 단편을 만들면 이렇게 드릴 기회가 많이 없는데 운이 좋게 이렇게 시네보배 배급 지원자에 선정이 되어서 상영도 하게 되고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인공 캐릭터들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고요. 관객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여름내부터 얘기를 해볼까 봐요. 호남이가 되게 자신감이 없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되게 되는 일도 없고 면접도 계속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얘가 취직하는 게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런 삶의 방향성을 아직은 찾지 못한 그런 청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호남이는 어떤 인물이고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당시 제가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두고 썼었거든요. 그 당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막 자신감이 많이 없었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안 간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막 이제 자신이 없어서 막 면접 같은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야기를 만들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오랜 시간 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면접을 안 간 게 아니라 사실 원서도 안 내고 감독님처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호남이는 사실 원서도 냈으니까 저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손님의 용현과 그리고 AS 기사로 나온 이상현 배우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용현이가 오랜 시간 이제 가족을 떠나 있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불편한 집에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죽은 큰 형과 그리고 둘째를 그리워하는지를 잘 몰랐던 인물로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AS 기사를 통해서 어머니 일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겪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AS 기사가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시나리오 상에서 되게 탁월한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AS 기사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용현이가 이제 엄마 집에
간 게 이제 몇 년 만에 부고 소식을 듣고 가는 건데 이제 그 가족과의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 어머니와 자주 소통을 했던 인물을 개입을 해서 이제 용영과 마주 보게끔 하면서 좀 그 정보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엄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엄마와 만나는 장면에서 그 정보가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엄마가 실제로 영화를 보고 뭐 좋아했다는 네. 그런 정보들이 이제 그 정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용연의 감정을 같이 좀 끌어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AS 기사는 가족 구성원도 아니고 정말 그 외부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AS 기사를 통해서 용연이 깨닫게 되는 바도 있지만, 그 용연이 이제 이 딸에 대해서 좀 되게 무심하게 나오잖아요. 딸이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야자를 하는지 마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 나중에 그 닭집 사장님을 통해서도 딸이 되게 할머니한테 엄청 자상하고 잘 챙겨드리는 그런 세심한 손녀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시점들도 그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관객 질문을 좀 받아볼까 봐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서 질문해 주세요. 역시 첫 질문은 어렵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손님에 대한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세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 어머니가 겪었을 그런 생전의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을 마치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용연이 보지 않아도 마치 보이게끔 네, 그렇게 뭐 큰아들의 양복을 걸어놓고 화장대에 있는 사진을 그렇게 항상 두시는 그런 것들이 좀 세심한 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래된 TV와 비디오 플레이어로 그 집을 떠난 아들의 그런 뭐랄까 존재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께서는 좀 그 나이가 되게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용연이라는 인물이 중년인데 그런 중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그런 용연의 캐릭터를 제가 알지 못하는 네. 나이대 그리고 그냥 겪어보지 않은 나이대였는데 그걸 어떻게 구성을 할까 시나리오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뭐 그렇게 하다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배우님 연기해주신 그 강민석 배우님이 정말 잘 이 캐릭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더 괜찮은 방향으로 가게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 배우님이 겪었던 일들이 용연과 겪었던 일과 거의 조금 비슷한 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그 좀 영화 만들 때 이제 연기를 같이 할 때 좀 편안한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그 감독님이 그렇게 이 중년의 이야기, 용연의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한 그 자신감이 되게 네, 자신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용연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용연의 캐릭터를 이제 쓰실 때 그 시나리오 상에서부터 그 배우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만 이렇게 소통이 되셨던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다 비슷하게 이제 제가 써서 네. 이제 배우님이랑 미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배우님이 이제 좀 대사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뭐 행동 같은 것들이 나였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잡아주셔가지고 조금 더 용현의 캐릭터가 좀 풍성해지지 않았나 그런 연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관객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언제든. 그럼 저는 여름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여름내는 감독님의 첫 연출작이고 시나리오도 직접 쓰셨는데 사실 좀 우울해질 수도 있고 심각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한여름의 청량함 그런 초록빛에 되게 잘 담아내신 것 같아요. 여름내면 좀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와닿았던 영화인데 그 이유가 뭐 그런 연출도 훌륭하지만 캐릭터나 그 사람들의 대사가 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그 가족의 네 그래서 여동생은 오빠가 되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앞에서는 되게 구박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 잠티나 막 이러면서 네. 그 엄마랑 둘이 있을 때만 이제 속닥거리면서 괜찮겠지?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남매고 그리고 엄마도 그 아들이 이제 사실 안 갔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좀 짐짓 모른 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넘어가 주려고 하고 예, 괜찮다라는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이 보여졌는데 그런 개개의 캐릭터를 만들고 대사를 쓰시면서 좀 가장 중점을 뒀던 점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감독님 본인의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그 나머지 가족들의 캐릭터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대사에 중점을 뒀던 것은 일단 이 영화가 어울리는 대사여야 됐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 뭐 화를 낸다라거나 욕을 한다라거나 그런 건 이제 배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 나온 대사들이 조금 이상한 대사들이 조금 많아요. 뭐 커피는 여름에 커피를 좋아하니 뭐 이런거나 통닭 치킨보다 삼계탕이 더 맛있다 뭐 이런 식의 대사. 네, 제가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긴 한데요. 그거를 이제 대사로 이제 쓴 거죠. 그리고 써놓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대사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대사가 왜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또 이 배우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말로 하니까 또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가 어울렸던 것은 이제 배우분들이 잘 해줘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캐릭터 구성? 캐릭터는 뭐 굳이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뭐 저를 이렇게 바탕으로 했다면 엄마와 동생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말하자면 그냥 이 이야기가 제가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와 여동생을 캐릭터로 설정한 것이고 또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웠던 것은 또 역시 그 배우분들이 또 자기 언어로 이렇게 잘 연기를 해주어서 그렇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가족이 있었으면 네. 맞아요. 힘든 이제 시간을 지날 때 그런 가족들이 좀 토닥토닥 해주는 것들이 그리고 막 밥 먹었냐, 그러니까 배고프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고 손님에서도 밥 먹나 뭐 이렇게 하나요? 예, 하는 그게 나와서 그런 아무리 힘들어도 밥 챙겨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그 좋은 일이라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맨 뒤에 계시는 여자분, 어린 여자분. 영화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세 영화 모두의
이성현 배우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아쉽게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저희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두 감독님들이 그 이성현 배우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관객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첫 영화 하진의 그 불량배 1번 역할로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 이렇게 돈 찔러주는 그 친구랑 그리고 두 번째 여름내에서 그 주인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이스 기사 이렇게 다 같은 배우님이세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현 배우는 일단 연기를 부산에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우님인데 일단 연기가 저는 굉장히 그분의 연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냥 아는 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이면서 네. 형이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힘들어할 때 그 영화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한 좀 힘들어 했을 때 이상현 배우님이 따뜻하게 약간 위로를 해주는 엄청 좀 저한테는 감사한 형 그리고 조금 자상한 형 같은 배우로 지금 저한테는 기억이 남아있고 또 연기를 할 때도 정말 열정적이게 잘 엄청 열이 있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건 어떤가 아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방향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좀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배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저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함께 했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고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촬영 이틀 딱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부산에서는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네. 계시고 그래서 연기도 워낙 잘하시니까 네, 사실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눠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미처 몰랐네요. 네, 저한테는 그냥 영화를 좋게 남겨주신 분, 남겨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그 이후에 다시 뵌 적이 있어요? 영화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식사 뒤풀이라고 하죠. 뒤풀이하고 그 이제 1년 그 이후로 못 봤는데요. 문자로 가끔 하긴 하는데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까 손 드셨던 네 여자분.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저기 여름내에서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전동휠 타고 가는 그 여자애가 이렇게 물론 전동휠이 그 이렇게 평평한 뭐 도시나 이런 그런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꼭 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기 좀 힘들 텐데 그 첫 번째 지나갔던 장면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장면이 생각보다 저는 좀 길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때 보면 전동휠 타는 여자애가 또 지나가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수박 썰 때 보면 저는 TV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뭐지 그 아들이 그 바깥쪽에 있는 아, 아들 네네. 담배 피우는 아들을 보고 있는 맞아요. 것 같던데 네. 그런 장면들이 저는 이제 좀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구성하신 의미나 그리고 보니까 그 여동생하고 오빠가 똑같이 왼손잡이던데 그 공교롭게 그렇게 왼손잡이로 되게 섬세하시네요. 저는 미처 못 봤던 아, 부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현실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었거든요. 예, 닮았구나. 네.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좀 네.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동희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 전동휠은 우선 원래는 처음에 전동휠이 아니었고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 전동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고 싶었고 그게 왜 뭐 전동휠이나 전동차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 오락이 있거나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보셨겠지만 그래서 약간 아들과 모녀가 우연히 만날 때 그런 어떤 물체가 하나하나 지나가고 세 명이 다 지나가면
그게 뭐 일종의 리듬을 만든다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조금 보는 재미가 있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전동차였고 그게 안 돼서 전동휠로 한 거였고요. 그리고 조명, 그 모녀가 보고 있는 것이 TV가 창- 아니라 네, 네. 뒤에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림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저희 스태프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명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림자로 아들 모습 보일 수 있다. 네. 실제 조명을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반대편에서 빛을 쏜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했던 것이고요. 또 있었나요, 중에? 네. 아, 또 왼손잡이 네 설정. 내 우연의 사람이 일치죠. 내 사람이 사실 지금도 잘 아셨어요, 감독님? 몰랐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왼손잡이 확실한가요? 아 맞아요.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저도 왼손잡이긴 하거든요. 네. 우와. 아, 네네네. 네. 어머. 네. 네. 또 우연의 일치네요. 그걸 제가 뭐손 어느 손을 써라라고 하지 말하진 않았어요. 그 감독님께서는 그 전동휠을 좀 뭔가 재미의 그런 요소로 넣었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약간 이게 그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이렇게 가잖아요. 앞을 보면서. 근데 또 그 대비적으로 가족들은 뒤로 천천히 걸어요. 그런 게 저는 뭐랄까 뒤로 보면 뒤로 거꾸로 걷는 걸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앞만 보고 이렇게 지금 뭔가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그렇게 빠르게 걸어가는 그 뛰어가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을 또 뒤로 걷는 설정을 넣음으로써 거꾸로 걸으면 사실 내가 지나온 풍경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남사분? 네, 저쪽에. 네. 그 여름내 보면서 그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가족 구성원에 아예 없는 설정인 건지 아니면 그 하루 동안 그냥 잠시 없는 건지 그리고 이제 약간은 자전적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그런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인물인데 실제로 그런 가족 구성원 중에 여동생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세 작품 다 궁금했던 게 사실 딱 배경만 봐도 그렇고 이제 엔딩 크레딧 때 올라가는 것만 봐도 그렇고 다 부산이 배경인데 인물들은 중간에 어르신 몇 분 되면 사실 다 표준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보통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배우들이 편해서 그렇게 맡긴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좀 괴리가 느껴져서 좀. 저는 그 아버지는 글쎄요. 그 시나리오를 일단 쓰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아 진짜 그게 저도 모르게 뭐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타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랑 실제로 남동생이 있고요. 여동생 대신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 저 엄마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고 밥도 많이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영화에서 뭐 아버지는 안 계시 편부모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를 비추어 보면 아마 그냥 그 영화에 다 나오지만 않은 거가 아닐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표준어 사투리는 저도 뭐 영화 잘 모르지만 가끔 보면
사투리 쓰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잘해야지 어색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투리 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약간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은 다 표준말 하실 줄 아셨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그런 아니 사투리 썼다가 이게 영화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표준으로 가면 안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표준을 하게 됐습니다. 그 네. 서울 진출 약간 네. 그 서울 독립영화제도 네. 진출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저희 이제 내일은 대구 가고 다음 주에 또 서울을 가거든요. 아마 약간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약간 그 배우분들이 뭐 서울 분이고 뭐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렇진 않았나요? 그 손님에서는 어땠나요? 그 강민석 배우님은 네. 원래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셨는데 고향은 아마 제가 경기도 서울 쪽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크게 사투리를 써도 상관은 없고 표준어 써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 배우님 주연을 맡으신 용연 역을 맡으신 배우님이 표준어가 더 편하다 해서 이그 뭐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일부러 또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또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표준어로 하자 이런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없으시- 그러면 저 손님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그 작은 영화 영화제에서 손님 그 김인규 감독님 감독전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눈 내리는 설정 있잖아요. 사실 눈이 올 계절이 아니고 겨우 그 여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런 어머니가 잠시 손님처럼 왔다가는 그 꿈 같은 그 환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넣으신 게 저는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좋았는데 감독님 작품 이전 그 두 작품을 봐도 그런 환상성에 되게 영화적 환상성이 기댄 그런 장면들을 영화 말미에 꼭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감독님의 개인 취향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조금 처음에 그런 환상적인 장면들을 넣을 때 조금 이게 환상인지 현실에서 있는 일인지를 좀 모호하게끔 하는 걸 조금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조금 이 이야기의 어떤 좀 단조로움이랄까 뭔가 조금 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환상적인 부분을 넣음으로써 조금 감정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조금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그 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극적인 네. 장면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기대고 있지 않나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감독님은 이번이 이제 단편의 세 번째 연출작이고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오셨어요. 근데 그 장편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장편도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렇게 그래서 좀 지금 시나리오 같은 것도 좀 기획하고 있고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 두 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실 단편은 장편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그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쓱 만들기에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60분 뭐 아니 90분 안에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 단편은 그걸 뭐 10분, 20분, 뭐 내지는 30분 안에 이렇게 다 축약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만드시면서 두 분은 조금 짧게 이렇게 덜어내고 하는 작업들이 어렵지 않으셨는지 네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해서 보통 시나리오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영화를 만들었을 때 단편 영화를 많이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장편 영화를 이제 많이 즐겨 보니까 그 포맷에 맞춰서
쓰게 되더라고요. 단편 영화인데 엄청 이 캐릭터들이 뭔가 앞뒤가 있고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가 많아지고 상황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단편 영화에서는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쉽지 않은 작업들이었었는데 뭐 지금까지 이때까지 만들었던 영화도 다 조금 장편의 포맷을 가지고 와서 그런 감정과 캐릭터들을 구축해내려고 하니까 많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단편은 좀 단편스러운 맛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면서 앞으로 만약에 또 단편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김민근 감독님 작품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뭐랄까 시나리오상이 되게 탄탄한 그런 것들이 네 저는 좋았어요. 아무튼 네 그 여름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의 설정들이 되게 탄탄하고 네, 훌륭한데 감독님께서도 이런 그 영화를 찍을 때 그런 분량이라든지 뭐 편집도 직접 하셨으니까 편집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셨나요? 편집 먼저 말씀드리면 편집은 아마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찍었던 게 영화에 나온 거가 거의 전부거든요. 진짜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딱 하고 그걸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실 그게 진짜 되게 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필요한 부분만 찍는다는 거. 이게 시간도 없었고 뭐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거칠게 말하면 그걸 이렇게 다 이어서 붙인 셈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후반 작업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편집은 비교적 쉬웠던 것 같고요. 그 이야기? 오히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쓰고 점점 이렇게 짧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점점 의견을 듣고 수용을 하면서 길어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마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직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40분이 되는 영화를 제가 만드는 건 아직은 이렇게 제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 긴 이야기를.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러니까 단편의 포맷에 맞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시간 관계상 거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손을 들어서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하기로 했는데 이 손님에서 보면은 그 아들은 어머니가 영화를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영화를 보시고 근데 어머니께서 보시는 영화가 그 비비안이 나오는 되게 고전 영화던데 그 장면에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결말이 되게 슬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독님께서 그 영화를 무슨 영화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런 결말이 슬픈 영화를 그렇게 보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제목이 단비지 않습니까? 네. 뭐 스위트 뭐 쇼트레인인가 네, 그렇던데. 쇼트 스위트 예, 레인. 그 쇼트. 예. 죄송합니다. 저 느낌이 그 영화 세 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됐는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영화를 좋아한다는 설정으로 어머니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설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 나이 때 어떤 영화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제가 그냥 예전에 봤던 고전 영화 중에 그냥 괜찮은 거 제 취향인 거를 하자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시대 때 가장 대중적인 영화 좀 또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영화를 택하던 도중에 이제 그 애수라는 영화를 선정하게 됐고 조금 그 결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뭔가 좀 우울하고 좀 슬픈 영화인데 네, 그런데 슬프지만 잘 모르겠네. 그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냥 결말에 대한 부분은 그게 생각 안 하고 그 영화에 맞춰서 그 어머니가 대사를 하는 네, 그런 설정으로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시네고베 배급 선정작이잖아요. 세 개의 단편을 하나로 묶었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저희 이제 12명이서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 사실 제가 즉흥적으로 낸 아이디어가 단비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단비가 비가 주는 그러니까 이 영화 세 편을 보면 좀 위로의 그 키워드로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비가 주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가 있잖아요.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단비라면 그 짧은 영화들을 모아놓은 영화니까 그 jort를 넣고 그리고 조금 달콤한 그런 비의 위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즉흥적으로 냈는데 네 그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아쉽지만 집유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건우님께서 혹시 뭐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 아니면은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나 못했다 이런 아쉬운 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은 뭐 네, 다른 어떤 이야기라도. 저는 일단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봐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정말 조금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정말 저한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와주시는 게 정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다 같이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비용도 내시고 이렇게 지불하시고 봐준다라는 게 쉽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감사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쉽게 없을 텐데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준희 감독님과 김민균 감독님과의 GV는 이쯤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감독님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시는 길에 그 예쁜 다육 화분을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시태그 달아서 홍보 많이 해주시고 저희 다음 주 일요일에 네네네. 저희 단체 사진 혹시 괜찮으시면 혹시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찍을 텐데 혹시 내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다 가려지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착 가리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 27일 일요일에 상영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그 소극장에서 조금 크게 하는 상영인데 그때도 다 재밌는 이벤트와 풍성한 시간으로 할 테니까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들러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